어제 오전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 조사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에서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원래는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오후로 미뤘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예 취소가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떤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애초에 공수처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예정해 두고 있었다가 윤 대통령 측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그 연기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서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예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오후 2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효력에 기해서 강제로 공수처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합니다. 이를 인치명령이라고 일컫는데 인치명령이요? 체포영장에는 인치장소로 공수처가 기재되어 있고 구금장소로 서울구치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금장소에 소재해 있는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인치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때는 강제로 공수처에 데려오는 신병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치 조치가 어려면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후 2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조사도 10시간 넘게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어떤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사까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10시간가량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준비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준비한 질문들을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물어봤을 것입니다. 즉 어제 조사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모두 다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고 각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묵묵부답한다는 취지의 조사 작성은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상황인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접수를 받은 관할 법원은 신문기일을 열게 되는데 신문기일을 열어 결정을 하고 난 다음 다시 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늦은 오후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체포 적부심이 돌발 변수로 발생한 이상 아마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내일 내지는 모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 적부 심사의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그날 바로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통상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신문 기일이 열립니다. 신문 기일을 열기 전에 검찰은 수사 기록과 증거를 관할 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살펴본 뒤에 신문 기일을 열어 피의자와 변호인 측의 변론을 듣게 됩니다. 들은 이후 통상은 긴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날 즉시 통상은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즉시 기존에 접수받았던 수사 기록과 증거는 다시 검찰에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바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사건이 배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일 지정은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체포 적부심에 대한 심사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내지는 내일 기일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신문 기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 기일이 진행된 당일 곧바로 신문 기일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3시간 내에는 결정될 것입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적인 제동을 걸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 체포 적부심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즉 서부지법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상 통상 관례에 따른다면 서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서부지법의 체포 영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애초에 체포 적부심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법원인 중앙지법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단순히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하는 상황이라 이 기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 자체로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는 체포적부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 상당한 불편을 토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차저차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석방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공수처의 체포 영장도 그렇고 이번에 체포 적부심도 그렇고 모두 중앙지법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법원의 관할 논란을 쟁점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두 가지 축은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네. 둘째, 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상 이 논란이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도 크게 거론됩니다. 수사권과 관할 법원과 관련된 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상당 부분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체포적부심을 통해서도 수사권과 관할 법원을 다툴 수 있지만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고 이후 기소된 이후에는 본안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단계에서건 어떤 판사건 수사권과 관할 법원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에 제동을 걸어줄 만한 판사가 등장한다면 이때부터는 상황 전반에 급 반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체포 적부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이게 어떤 인용률이라고 할까요? 통상 어떻게 됩니까?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있고 구속적부심이 있습니다. 예.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루는 절차인데 구속적부심은 그나마 인용률이 높습니다. 통상 예.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상황에 반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네. 들어 들어 제3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극적으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황이 급 반전되었으므로 굳이 구속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청구 자체도 흔치 않고 단기간이라 그 사이에 급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고 예. 무엇보다도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성보다는 체포영장 발부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석방할 것이지만 그 정도 중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체포적부심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이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어제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다고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유죄의 증거로 날인과 서명이 없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만 어려운 표현으로 탄핵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탄핵 증거는 피의자가 향후 기소되게 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 피고인이 관련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는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즉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날인과 서명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정은 재판부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로서 제출된 이상 이 증거는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가 정확히 말하면 유죄의 증거로서만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심리에서는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첫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처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호처장은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예. 경호구역에서는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호구역 지정은
필요한 최소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 통상의 경우처럼 경호처의 한 층을 모두 비우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도 적어도 그 외곽은 경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구치소 내부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는 상당한 난점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호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서울구치소 내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경호하는 상황도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 과정 자체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도 당장 이 내부 경호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어떠한 형태로 원거리 경호, 나아가 근접 경호의 형태를 설정할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나와 있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추후에 자진 출석을 확약받았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욱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종결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궁극적인 목적인 상황이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그 요청을 경찰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은 17일 조사하는 방안, 나아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8일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율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조사에 응해 경찰에 출석하면 출석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사실 어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모든 언론사가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수시간 동안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언론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좀 검토하거나 또 실제로 조치를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저 내부 촬영이 쉽지 않다 보니 근처 대형 호텔이나 매봉산 쉼터에서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제한 구역에 해당합니다.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관저 일부 촬영한 것 자체를 두고 군사 기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관저 내부 깊숙한 장소를 촬영했다면 모를까 네. 관저 일부 구역, 더군다나 관저 외곽과 접해 있는 구역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 군사 기밀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앞으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크고 예. 무엇보다도 군사 기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의 관심사로서 촬영 경쟁 과정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법원이 정당 행위, 즉 공익성을 이유로 든 정당 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예. 역시 처벌을 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현재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경호처 내부 사정상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문제 제기, 나아가 고소 고발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부 구역에 대한 촬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군사적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탄핵 심판을 그 대통령 측이 기일을 이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2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로서는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 또는 구속된 당사자도 관련 재판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출석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단순히 체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을 연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체포된 상황에서 실제로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일정이 겹치는 상황이라 연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2시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이미 선임해서 탄핵 심판에 대응하고 있고 오늘 2차 변론 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진행된다기보단 현재 예정돼 있는 증인들을 향후 여러 기일에 어떤 순서대로 부를지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라 굳이 당사자 출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